저자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참고 견디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삶. 이 책을 저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폭주하는 나를 막아줄 책, 우리를 막아줄 책. 지금 시대가 돈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삶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일단 경제적 자유를 얻고 보자. 사실 근데 돈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나쁠 게 없죠. 탈무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다른 영역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분이 현재 이력이 어떻게 되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조지타운 대학교의 국제안보 종신교수예요. 되게 특이한 게 신체 기반 트라우마 치료법의 공인 임상치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이 화려한 배경 뒤에 인생의 고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냉전 시대의 군인 자녀로 태어나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 10번이나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자녀. 그러니까 군인 문화에서 자라났고 스스로도 군인이기도 했어요. 또 폭력을 쓰는 알코올 의존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더 심지어 어린 시절에 직계 가족 외에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학대, 스토킹, 수차례의 폭행, 감금까지 당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강인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결국 성공의 아이콘이 되리라. 사실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이런 자리에 오르신 거 보면 정말 강인하신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책 처음에 보면은요, 그 하버드 대학교 박사 논문 쓰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면서 구토를 해요, 키보드에. 네. 근데 그거를 또 다 닦아내면서 또 쓰는 거예요. 또 다음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인한 여성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성취를 많이 했어요. 잘 통했어요. 성취에 성취를 더해서 이렇게 화려한 폴리메스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적 상처, 트라우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조그만 뭔가 신호가 외부에서 자극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예민해지고, 책 뒷부분에 나오면은 뭐 감기, 축농증, 뭐 신경과민 불면증 이런 거 그냥 예사예요. 그냥 달고 사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거의 시력까지도 잃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아예 안 보이는 상태로 살기도 합니다. 겨우 깨어나요. 그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책이 이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관한 건데, 진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경미한 쇼크에도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져. 그게 왜 그런 적이 설명이 나와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은 이성, 사고뇌, thinking brain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야. 그 경미한 트라우마가 딱 생겼을 때 그게 스트레스가 여러분이 만성적이고 꽉 차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존뇌는 그거를 위협 상황으로 인지해서 이성은 그걸 몰라요. 그게 갑자기 여러분 방어 체계를 확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위험한데 더명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책의 내용 한 부분을 인용해보면, 20대 초반에 나는 이미 적절한 회복 없이 10년간 만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어온 상태였다. 생체 적응 부하가 심각하게 누적됐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막 MRI 스캔 받아도 원인이 없는데 아파. 병원에 가서 원인이 없다고 하면 거의 다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케이스가 됐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의 상태로 가게 되신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어렸을 적에 아까 그랬잖아요. 학대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감각까지 당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은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안 자체가 또 군인 문화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신승리로 막 이겨낸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겨낸 줄 알았어, 단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또 강인한 의지를 또 표현하고 싶었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신경생물학적으로 그 자연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진짜 디테일하게 책에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의 창입니다. 인내의 창.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Window of Tolerance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각 개인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면에 인내의 창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인내의 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아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 인내의 창이 넓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의사결정도 더 명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내의 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겪게 되면은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이게 작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욱하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넘어서도 그거를 또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항상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쉼과 휴식.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과 휴식의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이 책의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회복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 한계와 저항을 능숙하게 다루는 법, 인내의 창을 넓히는 습관을 갖는 법,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인의 수기와 함께 그 폴리메스적인 그 다양한 융합적 학문적 차원에서, 학제간 연구 차원에서 이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만 서술을 하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서 그렇죠. 공감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이야기가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실어주니까 맞습니다. 훨씬 이해도 빠르고 공감도 잘 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힘드신 분들이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나 균형감이 좀 흐트러지신 분들이나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만하고 그 행복한 인생을 좀 되찾고 삶의 활력을 다시금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